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수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 1시부터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관세 정책의 현실화로 한국 산업이 직접 영향을 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혜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오전 0시 1분,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 1시 1분부터 시행됐습니다. No, those are unmodified. Those are happening.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철강 제품의 25%, 알루미늄은 10%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번엔 알루미늄 제품에 붙는 관세도 25%로 올렸습니다. 동시에 관세 적용 대상을 관련 파생 상품 253개까지로 늘렸습니다. 단 범퍼와 차체 등 자동차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 상품은 미국 상무부가 추가로 공고할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됩니다. 볼트와 너트 등 166개 파생 상품의 경우 곧바로 관세가 붙습니다. 각 나라와 합의를 통해 적용했던 예외와 각종 관세 면세 조치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협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우리나라가 철강 제품에 적용받아왔던 연간 263만 톤 면세 쿼터 조치도 폐기됩니다. 지금까지 대미 철강 수출량 제한 쿼터를 받아들이는 대신 관세를 면제받아온 건데 앞으로는 한국산 철강도 예외 없이 25% 관세를 적용받게 된 겁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부과한 관세 중 한국 산업이 직접 영향을 받는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9억 달러로 전체 철강 수출액의 9%에 달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 적용으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수익성 악화도 피할 수 없어 관련 업계와 정부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술력이 곧 국력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특별근로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내년도 R&D 예산 30조 원 편성을 예고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 등을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기술력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기술력이 곧 국력입니다.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 연장 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 대행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선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장기간 연구 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특별 연장 근로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 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 전략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내년도 정부 R&D 예산 30조 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연구 개발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산업화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AI를 활용한 혁신으로 신약과 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 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구개발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 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2월 고용 동향 결과 건설 도소매업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으로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30년이 훌쩍 넘은 노후주택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그린 리모델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 소요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최대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벽면은 물론 바닥까지 곰팡이가 까맣게 피어 있고 창문 주변 벽지는 너덜너덜합니다.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일기 신도시 노후주택이 디지털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주는 그린 리모델링에 AI와 디지털 기술까지 접목한 결과입니다. 디지털 방식의 그린 리모델링은 현장 진단부터 최종 시공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고요. 또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각각의 주체들이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오류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 전체에 디지털 그린 리모델링이 적용된 첫 민간 주택입니다. 디지털 진단 기술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낡은 창호와 현관문도 1등급 에너지 효율 자재로 바꿨습니다. 바닥과 천장은 진공 단열재로 보강했습니다. 디지털 진단 방법 중 하나인 열화상 카메라로 바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고효율 창호로 인해 실내의 따뜻한 열이 바깥으로 거의 빠져나가지 않아 이 세대만 표면 온도가 낮은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디지털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하면 30년 내외 노후주택도 에너지 효율 1+ 등급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절감 효과도 최대 43%에 달합니다. 제 방 쓰는 방은 완전 북향인데 해가 안 들거든요. 밖에는 영하 15도인데 올겨울에. 그다음에 저희 방은 뭐 19도, 20도. 그러니까 2, 3도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단열이 잘 돼서. 뭐 난방비도 적게 들고 상당히 도움이 되죠. 집 곳곳에는 표면 온도와 습도 등을 수집하는 디지털 현장 진단 센서도 부착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향후 이 기술이 다양한 건축물에 활용되면 국가 탄소 중립 실현은 물론 일상에서 에너지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